네, 안녕하세요. 메이엔입니다. 나뭇잎 체어 닙. 제가 약 2년 전에 공예 트렌드 페어 전시 출품작으로 제작했던 의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작 과정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 당시 제작 과정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이렇게 작업했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럴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런 스타일로 작업 영상을 올렸었는데, 막 시작한 초보 목공인들에게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영상을 끄집어내서 제 설명과 함께 제작 영상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응? 팬 같은 데서 나무 시키면 미니멈이 몇이야? 최소로 시키고 싶은 나무의 양을 말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요구하는 책을 읽어. 다 나와. 철학이 있는 목공 수업 절찬 판매 중.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밴딩이에요. 밴딩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밴딩 틀이겠죠. 틀. 나무를 휠 때 고정시키는 이 틀을 제작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3차원 밴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밴딩 틀의 이 폭이 120 정도 됩니다. 보통 40각재 밴딩을 하겠다 그러면 40에서 50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밴딩 틀이지만, 이 작품의 밴딩 틀은 약 120mm 정도의 폭을 필요로 해요. 그 내에서 3차원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3차원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의자의 필수 조건인 등받이, 각도 때문에 그런데, 폭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폭 120에서 S자 형태로 구부러지는 그런 밴딩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밴딩 틀 작업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밴딩 틀을 제작할 때 완벽한 라운드 형태를 뽑아내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은 1대1로 출력을 해요. 1대1로 출력을 해서 그 라인을 합판에 붙여서 최대한 그 라인에 맞춰 가공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1200이나 되는 길다란 그런 라인을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프린터가 보통 없죠. 네, 저희도 A4 용지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린터를 쓰는데, 이렇게 길다란 형태의 1대1 도면을 뽑을 때는 그거를 A4 용지 사이즈 세분화시켜서 여러 장을 뽑습니다. 물론 그 여러 장을 뽑았을 때 그거를 서로 붙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A4에 보일 수 있도록 도면 설계를 해야겠죠. 7장이 됐든 8장이 됐든 그거를 순서대로 출력을 해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다시 붙여서 오려서, 저는 오려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A4 용지를 판에 붙여서 작업을 하다 보면 또 그 선이 나중에 일그러지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A4 용지를 이어 붙였다면 그거를 가위로 잘 오립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그래서 오린 다음에 그걸 다시 합판에 대요. A4 용지가 가이드가 되는 셈이죠. 합판에 딱 올려놓고 선을 직접 합판에 그려서 라인을 잡는 편입니다. 이렇게 합판에 직접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밴드소나 직소로 이 라인을 침범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가깝게 가공을 해야겠죠. 일단은 48 사이즈 18T 합판을 온장 위에다가 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밴드소는 안 되죠. 그래서 직소로 1차 가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벨트 샌더 또는 스핀들 샌더를 이용해서 다듬어 줍니다. 이 다듬을 때는, 이때는 사실 손맛이 많이 필요해요. 이 눈의 감각, 이 라인을 잡는 감각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 첫 번째 밴딩 틀은
이게 12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가장 기준이 되는 틀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이 라인의 굴곡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눈으로 또는 손의 감각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첫 번째 틀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틀이 완성이 됐다면 약 7장을 적층을 해서 밴딩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밴딩 틀이라는 거는 만들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로스죠. 손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있는 로스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로스가 남지 않도록 지금의 작업 방법처럼 남아있는 형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큼 잘라서 밴딩 틀을 만들었는데, 일단 밴딩 틀 첫 번째 가이드가 완성이 되면 그 위에 적층을 합니다. 적층을 하면서 이때도 뭐 그렇게 막 가구 만들듯이 막 신경 써서 하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본드 바르고 그리고 피스로 고정하고, 그리고 나서 라우터 패턴 비트, 일자 패턴 비트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템플릿 밴딩 틀을 가이드 삼아서 다듬어 줍니다. 자, 이렇게 다듬어 주면 2장째가 됐죠. 이 과정을 7장이 될 때까지, 밴딩 틀의 폭이 약 120mm 이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은 조각조각 이렇게 적층을 해서 두께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거는 로스 때문이에요.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밴딩 틀을 적층을 해주는데, 지금 첫 번째는 기준 면이고 두 번째부터서는 여러 조각을 나눠서 3장까지 붙였죠. 그리고 4장째는 온전한 애를 올려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균일하게 끈긴 애와 안 끈긴 애가 고루 적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쓴 부분이기도 하죠. 뭐 밴딩 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경우 같은 경우 작품을 만들면 많으면 2작품, 이 다음 작품은 또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보통 작품을 만들면 한두 개 팔리면 끝난다. 그러면 저 밴딩 틀은 어떻게 되느냐, 한두 개 만들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공방 이렇게 구석구석을 보면 제가 사용했던 밴딩 틀들이 쌓여 있는데, 언젠가는 분해가 돼서 아니면 폐기 처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 만들 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로스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방식으로 애써가면서 밴딩 틀을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할 부분이, 밴딩 틀을 만들었다면 이제 밴딩을 해야겠죠. 이번 첫 번째 밴딩은 건식 밴딩입니다. 얇은 나무를 여러 장 겹쳐서 밴딩을 하는 건식 밴딩인데, 한 부재 두께가 약 3mm. 왜 3mm냐? 4mm부터는 부러진다. 이미 테스트가 됐고 4mm는 좀 무리다 싶어서 3mm 정도로 필요한 두께만큼 부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재는 애시당초 밴딩이 되기 전에 S자 형태로 구부러져 있는 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만큼 일단 얇게 켜기 전에 부재를 만들어야겠죠. 이것도 A4 용지를 길다랗게 붙여서 오리고 나무에 직접 그려서 부재를 만들었고, 이거를 A4 용지로 전부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A4 용지가 흐느흐느 거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올려놨느냐, 세팅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전체 작업은 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항상 첫 번째 부재는 신경을 써서 다듬어 버려요. 끝을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부재가 A4 대신
가이드가 돼서 그걸로 나머지 부재에 선을 그린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재를 만들었다면 얇게 켜야죠. 얇게 켜는 방법은 밴드소를 이용해서 약 3mm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한 4mm 정도, 3mm 정도, 한 1mm 정도 여유를 주고 밴드소로 하나하나 다 켭니다. 손가락이 많이 아픈 그런 작업이죠. 자, 부재를 밴드소로 다 켰다면 이제는 자동 대패를 이용해서 통일을 시켜야 돼요. 전체 부재가 다 3mm가 되도록 통일을 시켜야 하는데, 보통 미국식과 유럽식 기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스타일이. 근데 유럽식 기계는 밑에 롤러가 없어요. 이송 롤러가 없다. 이송 롤러가 없는 대신에 정반에 길다랗게 홈을 내서 마찰력을 줄이는 스타일. 대표적으로 펠더 기계가 그렇게 생겼는데, 이 이송 롤러가 없으면 뭐가 좋냐? 스나이핑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딱 밀착해서 가기 때문에 얇은 두께의 부재도 가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매틱 15인치 자동 대패는 밑에 두 개의 이송 롤러가 있어요. 얘네들을 아무리 높이를 0에 가깝게 잘 맞췄다 하더라도 어쨌든 롤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세한 스나이핑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근데 부재가 두꺼우면 어쨌든 그 스나이핑 현상은 손대패 또는 샌딩기를 이용해서 없앨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3mm의 부재는 부재가 팔 털려버려요. 그래서 부재가 온전하지 못하게 터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밑에다 합판을 깝니다. 합판을 깔고 이 합판이 밀려나가지 않게 턱을 만들어서 정반에 딱 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 대패를 사용을 해요. 이게 생각보다 결과물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얇은 부재를 자동 대패를 할 때는 지금처럼 밑에 합판을 깔고 그리고 작업을 한다면 얼마든지 얇은 두께의 부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성이 된 부재는 최대한 순서가 바뀌지 않게 테이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밴딩이 됐을 때 이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밴딩을 한다면 결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치 습식 밴딩 한 거와 같은 효과, 결이 연결되는 효과, 우리 같은 목수들이 항상 신경 써야 하는 신미성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는 밴딩을 해야겠죠. 자, 밴딩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밴딩 틀에 테이핑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밴딩하는 과정에서 본드가 흘러내리겠죠. 접착제가 흘러내릴 때 밴딩 틀하고 부재가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S자 형태의 3D 밴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를 맞춰가면서 밴딩을 해야 하는 부분, 그래서 테이핑이 아마 밴딩 할 때 부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위치해야 할 그런 요소로서도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테이핑이 끝났으면 본드를 발라야겠죠. 네. 밴딩 해야 할 부재를 순서대로 나열을 한 다음에, 첫 번째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본드 물을 1차적으로 주입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밴딩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성에서 나무가 잘 휘게끔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나무에 물을 먹이면. 근데 본드를 절반을 섞는 이유는 접착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본드물을 처음에 발라줍니다. 순서대로 본드물을 바르고 다시 펴서 그냥 본드를 또 발라주는데, 본드물을 안 하고 바로 본드로만 밴딩을 했을 때 자꾸 밀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 점성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렇게 본드물을 먼저 발라주면 흡수력이 높아져서 밀리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밴딩하기 훨씬 더 수월하다. 이 본드물을 먼저 발라주는 과정은 귀찮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 부재 같은 경우에는 4장씩 붙였거든요. 그래서 4장씩 붙였는데 저는 밴딩할 때 무조건 3장 이상 밴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곡률에는 내접과 외접 면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다 충족을 시켜줘야 이 친구가 밴딩이 됐을 때 그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2장이다 그러면은 내접과 외접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가운데 하나만 본드층에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밴딩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스프링백 현상이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3장 이상으로 두께를 잡아서 밴딩을 하는 편이고, 지금 이 작품은 이제 4장 밴딩을 통해서 프레임 부재를 만들어내고, 본드를 바르는 이 펼쳐진 이 부재들은 총 8장, 두 부재를 동시에 밴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본딩하고 그 사이는 본드를 바르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사용하는 본드 타이트 3를 사용을 하는데, 타이트 1하고 2는 런닝 타임이 약 4분에서 5분, 하지만 3는 약 10분 정도의 런닝 타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밴딩할 때만 3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롤러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본드물을 매기고, 그 다음에 다시 본드만 이용해서 접착제를 발라주고, 그리고 밴딩 틀에 고정하면 밴딩이 끝나는 거죠. 밴딩할 때 클램프를 얼만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 장이 밴딩 틀에 완벽하게 고정하는 게 좋으니까 최대한 빈틈 없이 촘촘하게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보통 집성은 3-40분, 조립은 1시간의 건조 타임을 갖거든요. 물론 이제 계절과 습도의 영향에 따라 살짝 다르겠지만, 하지만 밴딩을 했을 때는 이 뭔가 펴지려고 하는 스프링백 현상, 이런 이유들 때문에 런닝 타임을 더 길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2시간 이상, 그리고 본딩이 워낙에 많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건조되는 시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밴딩 틀에 클램프를 분해를 하면 지금처럼 두 부재를 동시에 밴딩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의 밴딩을 통해서 2개의 부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사실 밴딩이라는 목공 기술이 되게 고급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긴 해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어느 기준에서 어려운 기술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무를 구부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번거로울 뿐이죠. 나무를 구부리는 과정은 밴딩 틀 만들고, 그리고 얇게 켜거나 스팀해서 클램프로 잡아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구부러져 있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초보자도 도전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나무를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압 자동 대패를 치면 직각에 대한 기준면이 명확한데, 밴딩은 나무를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서로 맞춰야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어려워요. 기준면이 없는 부재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밴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